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하는 말이죠. 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재명 대표에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동작을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웅래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가 되자 국회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노웅래 의원의 단식 농성으로 인해 오늘 최고회의는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 무슨 추태들일까요? 물론 탈락한 개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왜 탈락하게 됐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일 텐데 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역시나 감정을 먼저 앞세웁니다. 본인들은 일개 개인의 영달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단 한 석이라도 더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후보들을 세워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간절함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경제 폭망, 못 살겠다, 딱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무대책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민생에 대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권력 행사, 권력 노름에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치로 남용합니다. 원래 주어진 권력의 핵심적인 목표는 민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번 권력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든 살든 각자 알아서 한다. 각자 도생해라. 경제가 나빠진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시장이 알아서 때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무능해서, 무지해서, 무책임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만 있더라도 세상 문제나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애정만 있더라도 결코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못 살겠다 경제폭망 가라보자, 이 구호가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에는 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정권 잡은 지 2년도 안 돼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해서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이번 총선을 이겨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 8년 전에 본인이 컷오프 됐을 때를 다시 회상하며 울컥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오직 민주당만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심기일전하면서 또 도전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탈락했다고 어깃장 부리고 탈당하고 또 다른 당에 입당한다는 말이나 하면서 민주당 흠집내고 이재명 대표에게 손가락질하면 그건 곧 자기 발등 2번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인 것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6차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발표 명단에도 역시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발언 중에 이 노웅래 의원을 언급하며 이런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 중에 남욱이 미국에서 귀국하며 그런 말을 했었죠.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트라이를 시도해봤겠느냐, 씨알도 안 먹힌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 아무리 어깃장 부리고 별의별 짓 다 해봐야 이재명 대표에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민주당의 고문이 되었던 누가 됐던 말입니다. 해서 공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당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이재명을 연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영입 인재 26, 27호로 이성윤 고검장과 윤석열 징계위에서 징계위원장 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마지막 인재 영입입니다. 왜 이들을 마지막으로 영입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인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청산을 구호로 내걸었던 이성윤 고검장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방식도 지켜봤다. 윤석열 사이비 정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성윤이 있으면 윤석열은 없다. 무엇보다 디올백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특검법 반드시 관철하겠다. 윤석열 사단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 눈에는 도려낼 검찰 조직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죠. 오는 29일에 김건희 특검법안 재표를 해서 설령 가결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처벌받게 하고 그동안 윤석열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받게 하겠다는 말인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만 앞장서 주신다면 아마도 시민분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게 될 겁니다. 윤석열은 연일 의대정원 확대 이슈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2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의대정원 2,000명을 확정짓고 지금 이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다고 어제 의사협회 총무이사인 서정성 이사가 백운기의 정치1번지에서 인터뷰를 냈습니다. 의사들의 배분 문제와 지역 의료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일부에 속해 있었지 주된 사안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단 발표해서 이를 저질러 놓고 의사들이 반발하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사들을 처벌하려 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총선용 쇼라는 겁니다. 김건희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고 SBS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의견하는 이 정권, 전국을 싸돌아다니며 돈 퍼주겠다고 아무 말 대잔치 하며 선거운동하는 이 정권, 죗값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대가를 모두 다 지불받게 될 거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